공공성 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집행위원장과 민교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선재원 교수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 주권을 침탈하려고 국토를 유린했던 청일전쟁과 같은 상황이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교육부의 묵인과 방조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평택대 구성원은 36년간 설립자 행세를 해온 가짜 설립자 조기흥과 직계가족을 몰아냈습니다. 정식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는 평택대는 올해로 개교 11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100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택대 교수들의 공익고발로 구재단 시절 발생한 94억 교비횡령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94억 원은 1,300명 학생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구재단 이사들이 복귀하기 위해 제시한 발전 계획을 법인을 통해 평택대 구성원들에게 찬반을 묻게 했습니다. 신재단과 사익추구집단은 평택대 구성원에게 곧 임금 체불이 있을 것이라며 협박했고 재정 기탁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익추구집단은 교육부와 재정 기탁 절차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성원은 이에 현혹되어 90% 이상 찬성했던 공영대학이 아닌 재정기탁 추진에 다수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평택대 임금체불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익용 재산도 충분한 상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익추구 집단이 교육부와 재정기탁 절차를 논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대는 작은 대학이지만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좋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재단과 신재단이 평택대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졸리는 눈을 비비며 수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은 그동안의 침묵을 반성하고 대학 민주화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정론 직필 기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의 평택대에 대한 묵인과 방조를 보도해 주셔 사학 민주화의 불씨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 시민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평택대 관련돼서 평택 시민의 입장을 우리 기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평택을 많이 오셨고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도에는 미군 기지로 인한 대출이 사태, 그리고 2010년 전후로는 정리해고 문제로 불거졌던 상윤사 사태로 우리 평택은 애안의 도시, 아픔의 도시로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취재하차 오셨을 텐데요. 지금은 평택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4년제 대학인 평택대학교가 평택 시민들, 그 학교 학생들, 교수님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또다시 그 옛날에 퇴행했던 그런 비리재단의 기득권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대는 40년 동안 그 조기훈 비리 족벌 체제로 인해서 지역과 유린된 채,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은 상실된 채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2017년도부터 지역사회 시민들과
학생, 교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학비리 재단을 척결하고 공공성이 실현되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임시이사도 파견되고 정상화의 길로 간다고 우리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새로 임명한 제2기 임시이사에는 그 비리 재단하고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을 다시 총장 직무대행이나 각종 보직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지금 서둘러 다시 옛날 비리 체제로 회귀하려는 정의사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은 우리 쌍용차 사태의 본질은 상하이 자본, 마인드라 자본들이 기술을 빼가면서 실적으로는 투자를 많으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평택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임시이사회와 그리고 기득권을 누렸던 그 기득권 세력들은 재정 기여자라는 방식으로 이름도 모르는 어떤 회사를 우선 협상자로 끌어당겨서 평택제 자체를 불투명한 기업에게 넘기는 그런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이 왜 기업 인수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공적 기관이 왜 공공성이 전혀 증명되지 않는 기업체한테 팔아넘길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업을 떠나서 대학까지도 머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도 평택대는 나타나고 있고, 이 사실을 아는 교육부는 이것을 막고 제대로 한 정상화로 가는 가정을 밟기보다는 지금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머티 논스타 사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금의 평택대를 머티 자본에게 넘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 선생님들께서 우리 평택대 사항을 제대로 살펴주시고, 평택대가 평택 시민들이 소망하는 대학다운 대학, 평택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비전 있는 대학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말 좋은 대학으로 평택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상한 기업체한테 평택대가 팔려나가는 정의사 체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 공공성이 실현되는 공영형 사립대로 평택대를 키우고 싶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택대 파행 수수방관하는 교육부는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상화를 추진하라. 40년 사학 족벌 지배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던 평택대가 또다시 위기에 놓였다. 학생, 교수, 직원이 합심하여 족벌 직계가족을 몰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려 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관계자들이 나타나서 학교를 장악해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평택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먹튀자본 론스타에 팔린 것은 외환은행 가치를 평가절하했기 때문이다. 평택대 자산총액의 6%에 불과한 자산총액 300억, 사원 30명의 기업에게 경영권이 넘겨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평택대의 재정 위기를 부풀렸기 때문이다. 2021년도 대학 재정 알림이에 따르면 평택대는 수익용 재산 확보율 204%로 174개 대학 중 21위이다. 서울 광화문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공시지가는 640억 원이다. 설령 재정위기가 닥친다면 수익용 재산을 활용하면 된다. 즉 평택대에서는 재정 기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과 총장 직무대행은 100억 원의 통장 잔고만을 제시한 소규모 기업을 평택대의 재정 기탁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대학의 국회에 해당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원 대표와 조기호 대표가 정식 이사 후보 선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 대학노조 평택대 지부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추천한 인물들이 이사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시 이사들과 총장 직무대행은 이사 후보 명단을 구성원에게조차 비공개하고 있다. 평택대 교수들에 의해 공익 고발당한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 직무대행은 2020년부터 재정위기를 부풀리며 구성원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현 총장 직무대행은 재정 기탁 방식을 교육부와 논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구성원들을 현혹시켰다. 그 결과 구성원이 재정 기여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위 공포 사실을 인지하고도 용인했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평택대 학생, 교수, 직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과 불공정한 절차를 알게 되어 재정기여 방식과 정식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불공정한 정상화가 추진되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천된 정식이사들이 9월 26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가 지원하고 평택대 구성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평택대 공공성 강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피땀 흘린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들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공공성 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교육부의 먹튀 자본 의혹으로 점철된 불공정한 평택대 정식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평택대 정상화 추진을 위해 즉각적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할 것과 원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택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